인텔에서 드디어 2019년 8월 1일 인텔의 첫 10나노 프로세서인 10세대 아이스레이크 CPU를 출시했죠. 이건 도대체 나온다 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제 출시를 했어요. 전 솔직히 인텔이 10나노 공정으로 못 넘어가고 한 2년 더 14나노에서 똥꼬쇼를 더 할 줄 알았는데 좀 놀랐습니다. 코멘레이크라고 14나노 재탕한 신제품도 나오긴 하는데 뭐 여튼 그건 일단 내 논외로 치고, 지금 여러분들이 노트북 사는 걸 멈추고 아이스레이크 달려나올 신형 노트북을 존버해야 할지 어떨지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텔 코어 시리즈 10세대는 지금까지 겨우겨우 익숙해져 왔던 CPU 명명법을 또다시 갈아엎었습니다. 9세대까지 노트북 CPU는 세 글자만 주의 있게 고민했었어요. 일단 앞에 등급을 나타내주는 i3, i5, i7, 숫자 4개 중 앞에 숫자가 세대명, 뒤에 달린 U, Y, H, 이 알파벳이 TDP, 열 설계 전력을 보여줍니다.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 편집용 노트북 추천 영상에서 U 달려있는 CPU는 저전력 CPU고 H 달린 CPU가 노트북용 고성능 CPU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아이스레이크에 와서는 그 명명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i5, 10까지는 이전과 변화가 없습니다. i5는 등급, 10은 10세대를 말하죠. 그 다음 3, 이 숫자는 등급을 한 번 더 언급해주는 숫자인데 i3는 0, i5는 3, i7은 6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뒤가 정말 헷갈리는데 여기 보이는 5, 이 숫자는 열 설계 전력, 그러니까 이전 버전까지 Y, U 등 알파벳 표기를 대체하는 숫자입니다. 초저전력 CPU인 Y는 0, 저전력 CPU인 U는 5를 사용하고, 그리고 전작의 U랑 H의 중간 정도인 28W의 열 설계 전력을 가지는 새로운 레벨인 8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직 10나노 공정에서는 45W 이상의 고성능 CPU나 데스크탑용 CPU는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G7, 이건 내장 그래픽의 등급인데 낮은 성능부터 G1, G4, G7 세 가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아직 벤치마크 점수가 제대로 공개된 건 G7밖에 없는데 전작에 비해 월등한 성능 향상을 보여줬지만 G1이나 G4가 달린 더 저렴한 CPU의 내장 그래픽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픈데 또 하나 구매자를 혼돈에 빠뜨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전력 CPU에 해당하는 5의 경우 열 설계 전력이 한 가지가 아니라 15W, 25W 두 가지로 또 세분화됩니다. 노트북 체크라는 사이트에서 아이스레이크 i7 1065 G7 프로세서의 벤치마크를 진행했는데 15W짜리랑 25W짜리 두 개를 각각 테스트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25W 모델이 15W 모델보다 전력은 더 많이 먹지만 그만큼 성능은 더 뛰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죠. 실제 테스트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CPU의 이름이 똑같은데도요. CPU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네벤치 R15에서 싱글코어 점수는 25W 모델과 15W 모델이 183점과 176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멀티코어 점수는 751점과 521점으로 거의 30%나 차이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5W 모델은 9세대 H 프로세서인 i5 9300H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지만 15W 모델은 8세대 U 프로세서인 i7 8550U보다도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긴 작업에서의 CPU 성능을 보기 위한 블렌더 테스트에서도 15W와 25W의 성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고 15W 모델은 i5 9300H뿐 아니라 라이젠 7 3700U랑 비교해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GPU 성능을 보기 위한 테스트인 파이어스트라이크 GPU 점수를 보면 G7 내장 그래픽이 대략적으로 라이젠의 베가 10 내장 그래픽이나 지포스 MX 150의 성능과 점수상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 인텔 내장 그래픽의 장족이 발전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으나 게임에서는 아직 최적화 등의 문제가 있는지 로켓리그에서는 G7 내장 그래픽이 MX 150보다도 나은 프레임을 보여줬으나 오버워치에서는 MX 150과 베가 8에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테스트 제품 말고 정식으로 출시된 제품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같은 열 설계 전력 기준으로 CPU 자체의 성능 향상은 저명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전력 25W를 달고 나오는 CPU의 경우 체감될 만한 성능 향상을 보여주겠네요. 그리고 내장 GPU는 확실한 발전이 있긴 했지만 현재 출시되고 있는 라이젠 모바일 CPU를 압도할 만큼의 그래픽 성능은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들은 전부 테스트용 기계에서 측정된 수치이고 실제 제품 출시되면 상당한 차이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이스레이크를 달고 처음으로 출시할 노트북은 델의 XPS가 될 텐데, 이건 가성비랑 100만 광년 떨어지는 고가형 노트북이기 때문에 굳이 사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적당히 다양한 제품군이 풀리게 되면 올해 말쯤 되면 추천할 만한 노트북들이 쌓이겠죠. 그때까지 노트북을 안 사고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론 이번 인텔 CPU엔 살짝 실망해서 라이젠 다음 세대 기다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여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